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냥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적정 거리,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잘 지내면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좀 이제 버티고 살기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또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 사람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극도로 힘들어지게 되면 남을 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경우. 본의 아니게. 보통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살면서 해드리는 경우는 낯선 사람한테 해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좀 범죄를 당한다거나 손해를 본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피해는 거의 다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 가족, 친구, 애인, 지인, 이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반면에 나한테 가장 비수를 꽂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나한테 큰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오랫동안 알게 된 친구 사이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됨됨이 봐야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앞가림하고 사는지, 얼마나 문제없이 사는지를 봐야겠죠. 아무리 오랫동안 봤다 하더라도 나이 먹고 이렇다 할 직업이 없고 채무가 많고 이미지가 안 좋으면 좀 멀리 해야겠죠.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에요. 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대부분 믿습니다. 자주 봤기 때문에. 그동안 알고 지낸 정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오랫동안 알게 된 건 그냥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신뢰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지냈다고 그 사람 믿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투자 같은 거든지 아니면 동거래 같은 거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나도 나지만 내 주변 사람이 얼마나 똑바로 사는지도 보셔야 돼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낸 정 때문에 억지로 같이 지낼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앞으로 좀 멀리하고 좀 거리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전 문화가 굉장히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보통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내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근데 좀 한국의 정 문화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정이 깊어지면 안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좀 정 같은 거 많이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나쁜 짓 해도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사람 내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고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게 악수가 돼. 그래서 아무리 정이 좋아도 좋은 정과 나쁜 정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자주 도와주면 안 돼요. 힘들다고 하면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술 한 잔 사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사주면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리고 절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 사람한테 뭐 용돈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뭔가 도움받기 시작하면 계속 도움받기 때문에. 골치 아파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오픈하지 않는 거. 내 집 주소 같은 거 오픈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거 오픈하지 말고 내 연봉 오픈하지 말고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사회는 전 그렇게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 지금 나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없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잖아 이게 뭐 평생 친구 이런 것도 많이 없을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이 최고다.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잘 못할 거야 앞으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박살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10년지기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뭐 20년지기 뭐 친구한테 뭐 돈 빌려줬는데 못 받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돈 드렸는데 못 받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눈이 많아지만 주변 사람이 무조건 최고 아닙니다. 뭐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제일 경계합니다. 요즘은 사람 믿는 순간 사기당하고 배신당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기꾼, 사기범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저도 사람을 경계해요. 저는 옛날부터 경계했어요. 옛날부터. 네, 저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경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경계했습니다. 제가 좀 의심이 많아요. 저 벽을 잘 치고. 네. 제가 옛날부터 약간 좀 이 방송을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침묵지라고 이렇게 저한테 막 거드먹거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좀 까칠해요 제가. 근데 제가 왜 까칠하냐 하면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단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사람한테 대인기 많아가지고 좀 경계하는 게 있어. 근데 보통 나이 먹으면 다 경계합니다. 나이 먹으면 왜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냐. 왜냐 사람한테 좋은 감정보다 나쁜 감정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 믿었다가 되었다거나 이용당한다거나 착취당한다거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독해지죠. 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사람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사회도 사람 믿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좀 아는 사람한테는 관대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관대하고 마음을 엽니다. 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뭔가 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믿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대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알게 된 것에 뭔가 특별한 무게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없습니다 이게. 예.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하더라도 안 맞으면 손절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서로 이제 뭐 가치관도 틀리고 만나면서 뭔가 좀 안 맞는 것도 많으면 앞으로 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뭐 요즘에는 왜 사기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기꾼도 이제 전문 사기꾼이 있고 생계형 사기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생계형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계형 사기꾼이 뭐냐?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상대방을 등쳐먹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거죠.
제가 요즘 같은 시기에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잖아. 왜냐?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 대다수는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돈을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빚쟁이들이 돈 갚기 힘들어요. 왜냐?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아니, 돈을 빌려가서 갚으려면 돈 나올 데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갚아야 될 곳이 많습니다. 나 말고도. 돈을 줘야 되는 곳이 많아요. 보통 지인들한테 돈 빌리는 경우는 그런 경우다. 이제 1군인권 빌리고, 2군인권 빌리고, 4군인권 빌리고, 뭐 카드사 빌리고, 다 빌려가지고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융권 카드사에 빌린 돈을 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리면 이제 급한데 불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그 번 돈을 내 돈을 갚는 데는 안 씁니다. 오히려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까맣게 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아요, 이게. 여러분은 받지도 못할 돈을 빌려주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그 돈 부탁까지 들으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리 정이 좋고 사람이 좋아도 객관적으로 뭔가 처지가 안 좋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 때문에 힘들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정이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이 좋아도 사람들이 됨됨이, 앞가림 다 봐야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